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역사는 참 어렵고 지루하죠. 그런데 오늘 배울 역사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K-팝과 관련이 있는 역사예요. 대체 K-팝이 어떻게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1500년 전에 한국에서도 지금의 K-팝 아이돌과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바로 화랑이라고 해요. 이 화랑은 한자로 꽃 화자에 산의 랑자를 써서 꽃남자, 그러니까 플라워보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K-팝스럽죠? 그렇다면 화랑은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었을까요? 1500년 전 한반도에선 세 나라가 있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중에서 신라는 화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화랑은 놀랍게도 지금의 K-팝 아이돌과 비슷해요. 젊은 남자아이를 트레이닝 시켜서 아이돌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단어 그대로 아이돌이요. 아이돌은 어떤 사람이죠? 남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불러야죠. 아무튼 이렇게 남자아이를 트레이닝 시켜서 아이돌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돌이 있으면 당연하게 팬들도 있겠죠? 그럼 그 팬들이 아이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이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하구나 를 배우게 돼요. 그렇게 국가가 아이돌을 만들어서 아이돌이 팬들을 교육하게 한 거예요.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죠. 그럼 그런 화랑의 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재미있게도 이 화랑 팬덤에 이름도 있어요. 낭도라고 하는데, 낭도는 화랑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라는 그때 당시 아주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은 같이 섞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화랑과 낭도는 달랐어요. 보통 화랑은 귀족이고 낭도는 평민이었는데, 화랑과 낭도가 같이 다니면서 세상도 보고 공부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었다고 해요. 보통 일반적인 화랑은 몇십 명의 낭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전설적인 화랑인 김유신이나 사다함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낭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1000명이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때 기준으로는 엄청난 수였겠죠. 제가 이때까지 화랑을 K-팝 아이돌에 비교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좋은 교육만 하는 사람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진 않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제가 왜 화랑은 아이돌이라고 했을까요? 아주 놀랍게도 화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처럼 잘생긴 남자들이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화랑을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였대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다운 외모가 아니고 K-팝 아이돌처럼 여성스러운 외모였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그때 신라의 귀족들은 얼굴을 하얗게 하는 화장을 했대요. 그때도 흰 피부가 한국에서 미의 기준이었던 거죠. 또 화랑은 여자들처럼 화장도 하고 면도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남자보다는 좀 더 여리여리한 스타일이었겠죠. 결정적으로 1500년 전의 기록이 아직 있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1500년 전에 신라에선 여자처럼 곱상한 남자가 미남으로 여겨졌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화랑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화랑 역할은 항상 예쁘게 생긴 배우들이 맡아요. 상당히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나오는데, 실제로 화랑들은 이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화랑은 동성애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랑들이 게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화랑의 팬들인 낭도들이
화랑을 위해 만든 음악들이 있어요. 향가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향가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찬 기파랑가라고 하는데 기파랑이라는 화랑에 대한 향가예요. 기파랑의 얼굴이 달처럼 아름답고 마음이 강처럼 맑다고 하는 노래인데 문제는 남자가 쓴 음악이에요. 충분히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화랑들이 실제로 동성애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좋아했다기보다는 로맨스 정도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화랑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이 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 있죠. 바로 트레이닝이에요. 요즘의 아이돌들은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우고 인성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의 화랑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트레이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이에요. 당연히 잘생겼다고 누구나 아이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도 예쁘게 해야 하고 매너도 배워야 해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노래예요. 정말로 지금의 K-팝 아이돌처럼 음악을 배웠대요. 하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법을 배운 건 아니고 노래를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부르는 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트레이닝은 좋은 곳에 놀러 다니기였다고 해요. 대체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게 왜 트레이닝일까요?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놀러 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 놀러 가는 것처럼 가벼운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는 삼국시대였어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 국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곳에 가다가 다른 나라의 병사들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을 아시나요?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에요. 지금은 한국에 호랑이가 살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국에 실제로 호랑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대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운 여행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화랑이 다녀간 곳에는 화랑들이 왔다 갔다는 글을 적어놨대요. 민지 왔다감, 민수 왔다감처럼 화랑들도 이렇게 왔다 간다는 글들을 적어놨었다고 해요. 실제로 울주에 있는 암각화라는 바위에는 그림이나 글자가 잔뜩 그려져 있어요. 이 중에서 많은 글들은 화랑들이 왔다 간다고 적은 글이라고 해요. 이때까지 쭉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화랑은 사실 두 번째 그룹이에요. 정확히는 화랑보다 먼저 있던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원화라고 하는데 원화도 화랑과 똑같은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 아이돌로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원화와 화랑이는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화랑은 보이그룹이고 원화는 걸그룹이었다는 거죠. 원화는 처음에 여자 2명으로 시작했어요. 남모와 준정 2명이었죠. 그런데 남모와 준정은 케미가 안 맞았어요.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준정이 남모를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신라는 걸그룹을 포기하고 보이그룹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걸그룹 원화는 사라지고 보이그룹 화랑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오늘은 과거의 K-팝 아이돌 화랑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화랑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나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